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쇼폼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 김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제목에서 얘기하는 개발 환경과 절차를 코드로 관리한다는 게 무엇이고, 그렇게 하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도구나 방법들을 썼는지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핵심, 도입하면서 느낀 점, 이렇게 진행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코드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팀원을 새로 받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팀마다 개발할 때 사용하는 환경과 절차가 있잖아요. 누군가 새로 오게 되면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알려드려야 그분이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 붙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락이나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문서를 작성합니다. 신규 팀원이 오면 사람이 1대1로 붙어서 알려주는 대신에 문서를 전달해주면 됩니다. 분명히 나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후 내용의 변경이 생기면 매번 전파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이 설정은 이렇게 할 거니까 다들 맞춰서 바꿔주세요. 그런데 누구 한두 명이 까먹거나 실수를 한다면 어떡할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동기화된다는 것을 보장하기가 힘든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문서에 티나지 않는 누락사항이나 그럴싸해 보이는 오류가 있다면 눈치채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작업 능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읽을 문서 대신에 기계가 읽을 코드의 형태로 선언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장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Git 등 버전 관리 도구의 이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추적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기 쉽습니다. 최신 코드를 저장소에서 받아올 때마다 설정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니 웬만하면 모두가 동기화된다는 것이 보장되기도 쉽습니다. 오류나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를 보고 사람이 일일이 따라치는 것보다는 그 확률이나 영향 범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개발자들이 쓴 문서를 읽다 보면 더블 슬래시로 시작하는 등 주석처럼 생긴 구간이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일반 문서가 아니라 진짜 코드 형태라면 주석을 사용해서 부연 설명을 덧붙이기가 쉽습니다. 자연어로 된 문서에 비해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하기 훨씬 더 쉬운 형태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사용되는 값을 변수나 함수 등의 형태로 공통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복잡성이나 가독성의 측면에서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도 안 되는 것보단 분명한 장점입니다. 슬슬 흥미가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쓰면 될지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팀의 경험 위주라 코틀린, 스프링 중심인데요. 거기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코드가 좋은 코드라 생각합니다 하는 내용을 말이나 문서 대신에 코드라는 선언적 형태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해답은 바로 린터와 포매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린터는 코드 정적 분석기의 일종으로 잠재적 오류 등을 검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포매터는 지정한 방식에 따라 코드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추가로 고쳐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린터로 디텍터를 쓰고 있습니다. 설정 파일은 야물 형식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을 이용해 왜 이렇게 바꿨는지 설명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선호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warnings as errors가 true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고를 오류로 한 단계 높여서 더 엄밀하게 보는 설정입니다. 전 린터를 이왕 쓸 거라면 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깐깐하게 사용하는 쪽을 선호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편인데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 팀의 필요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린터를 도입하면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코드의 잠재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원 항목의 이름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IDE에서 오류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린터와 포매터는 코드 품질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 제일 기초적인 한 쌍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포매터가 코드 스타일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입력 투입에 비해 효용이 떨어지는 부분을 기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포매터의 설정도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KTFMT의 설정 내용이 있습니다. 한 줄이 전부입니다. 개인의, 심지어 팀의 취향에 따라 따로 설정하는 부분은 최소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매터를 쓴다는 것부터가 신경을 덜 쓰겠다는 건데 커스텀 규칙을 추가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품이 제법 들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언어라면 인기 있는 린터와 포매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린터와 포매터가 하나의 도구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코드 품질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타입 체커가 있는데요. 코틀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타입 체커가 있는 언어는 같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는 정보를 어떻게 코드로 관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타입 체커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타입 제약입니다. 코틀린에서의 실드 타입은 하이 타입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의 예제 코드로 보면 스테러스 타입인 경우 그 값의 하이 타입은 반드시 이 세 개 중 하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는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는 필드를 한 클래스에 몰아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나 비효율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타입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점은 컴파일러가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웹문에서 분기가 누락되지 않는지 보장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공이면 리절트, 오류면 메시지 필드가 있다는 정보가 타입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코틀린의 밸류 클래스는 런타임 오버헤드 없이 덮어 씌울 수 있는 추가적 타입 정보입니다. 스트링이라고 해도 다 같은 스트링이 아닙니다. 어떤 값은 계정명일 수도 있고 어떤 값은 ID일 수도 있고 어떤 값은 영상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ID가 들어갈 자리에 같은 스트링이기 때문에 제목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얼마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밸류 클래스를 이용해 각각 스트링의 값에 타입 정보를 추가해 준다면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의 접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틀린에서 실드 타입으로 푸는 문제를 파이썬과 타입스크립트는 유니언 타입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A 또는 B 또는 C 하는 식으로 타입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밸류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각각 파이썬의 뉴타입 함수와 타입스크립트의 브랜디드 타입 기법이 있고요. 가능한 여러 후보 값 중에 하나라는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넘을 선언할 수도 있지만 파이썬과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리터럴 타입과 유니언 타입을 조합하여 손쉽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린터와 포매터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에디터에 붙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작성하면서 문제가 있는 코드가 바로 표시되거나 자동으로 고쳐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린터나 포매터, 더 나아가 다른 에디터 설정 정보는 코드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에서는 .아이디어 디렉토리 안에 XML 파일로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는 External Dependencies라는 파일인데요. 우리 팀에서는 아이디어 플러그인을 어떤 걸 설치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 나열된 플러그인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IDE를 켠다면 우하단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 나오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설치는 했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감지해서 창을 띄워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문서를 보고 각각 설치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간편합니다. 그 밖에 사용하는 플러그인 등에 따라서 팀 단위로 공유하는 것이 좋은 설정 파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git ignore 이런 식으로 항목을 추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디어는 파일이 여러 개인 점 등 설정을 코드로 관리하는 데에 난점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VS 코드는 설정이 한 파일에 모여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편입니다. 사실 이 파일만 있는 건 아닌데요. 길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두 에디터를 비교해 봤을 때 VS 코드 쪽이 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밖엔 요즘 에디터에 LLM 붙여서 코딩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 친구들에게 넘어가는 정보도 파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표에 보이는 것처럼 서비스에 따라 포맷이 상이하니 사용하시는 서비스의 문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증 방식 및 절차를 어떻게 코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입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테스트 코드입니다. 테스트 코드는 워낙 중요하고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다루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제에 맞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분 중 팀에서 테스트 코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불만이거나 오랜 마음의 짐인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팀원이 코드를 작성만 하고 검증은 하지 않는 채 머지를 해버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런다면? 개인의 역량이나 태도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 쉽지만 저는 테스트 코드와 관련된 팀 문화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드를 작성 및 변경한 후에 사람이 보든 어떻게든 검증되어야 하는 부분을 코드로 기록하고 자동화한다. 테스트가 충분하지 못한 작업본은 불완전한 작업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테스트 코드를 안 쓰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처지가 되는 분이 제 발표를 듣고 한 분이라도 나오신다면 제 발표가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검증까지 얘기했으니 다음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코드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빌드 설정 그리고 CI/CD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커는 워낙 중요하고 보편화된 기술이라 이것도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베이크라는 기능이 흥미롭고 유용합니다. 테라폼에서도 사용하는 HCL이라는 언어로 베이크 파일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어떻게 빌드하는지 기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빌드 인자로 넘겼던 값들을 비교적 쉽게 표현할 수 있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문서를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CI/CD는 다양한 도구가 있지만 GitHub Actions가 기능도 훌륭하고 코드로 표현이 손쉬운 편입니다. 빌드나 배포 등에 필요한 명령어, 환경 변수, 인자 등을 기록하는 역할도 겸한다는 측면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itHub Actions가 아니라면 어떻게 코드로 파이프라인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젠킨스에도 jcask라는 방법이 있는데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써봤을 때 기능이 매끄럽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GitLab을 쓰신다면 GitLab CI라는 기능을 쓰시면 되겠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ForJO에서도 GitHub Actions와 상당히 유사한 ForJO Actions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 분야 트렌드가 어떤지 대강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DB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내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플라이웨이를 이용해 SQL 스크립트 형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기록 및 추적하고 있습니다. 언어나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에 따라 다양한 도구가 있고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니 문서를 참고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그레이드 관리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도구 선택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과 서비스의 동작을 기술하는 그림, 도표 또한 코드로 선언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머메이드가 있습니다. GitHub에서도 마크다운 문서 렌더링 시에 지원이 되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예제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어두운 띠을 쓰겠다 하는 설정 값을 프론트 매터로 선언한 모습이고요. 가나다라라는 상태를 만들어 각각의 상태 전이를 코드의 형태로 적어둔 내용입니다. 그 결과물은 이와 같습니다.
GUI로 차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보다 용이한 점이 많습니다. 일부 값이나 결과, 전체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림 그리는 것을 온전히 렌더러에 맡기기 때문에 화살표 위치와 같은 시각적 요소를 보기 좋게 맞추느라 마우스를 붙잡고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팀 단위로 채택해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얘기해 봤고요. 덤으로 몇 가지를 더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써본 것들이고 팀 단위로 도입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운을 띄워둔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론 디램브와 닉스쉘의 조합 등이 있고요. 일부 에디터에서 지원하는 데브 컨테이너즈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쿠버네티스 시크릿의 형태로만 관리할 수도 있지만 솝스라는 도구도 유용합니다. 또 GitHub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이슈, PR 등의 템플릿을 마크다운으로 적어둘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에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마무리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도입부에서 코드라는 선언적 형태로 개발 환경과 절차를 관리할 때의 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빠르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추적과 롤백 등 버전 관리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둘째로 작업 중에 최신 코드를 당겨오면서 자연스럽게 설정도 최신화됩니다. 셋째, 사람의 실수가 일어날 여지가 줄어들고 그 영향 또한 줄어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석을 통해 의도나 주의점 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대규모 검색이나 치환 또는 LLM 입력 등 기계가 처리하는 데에 있어 자연어 형식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사용과 공통화가 보다 용이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알겠는데 실제로 적용했을 때 그 장점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저희 팀에서 느낀 점들을 말해보려 합니다. 각종 설정이나 문서가 코드 형태로 통합되면 코드 저장소의 디폴트 브랜치가 곧 최신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문서를 검색하거나 찾아보는 데에 소모되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비용이라고 하면 시간, 인력, 돈 등이 주로 떠오르실 텐데요. 가장 귀중한 자원인 인지적 부담의 측면에서 선원형 관리가 이런 식으로 특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의 수와 분량이 줄어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문서만 남게 되고요. 그러니 문서를 관리하는 데에 드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문서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이 적어집니다. 이 또한 자원의 절감, 그리고 효율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개발, 검증, 리뷰, 배포, 문서화 등 절차 전반의 선원형 관리를 도입함으로써 수시로 발생했던 실수와 낭비를 줄일 수 있었으며 효율만이 아니라 개발자가 일을 하며 느끼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직에도 도입하고 싶어졌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번거로운 반복과 위험한 실수를 최소화한다는 생각으로 늘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라면 20분 걸릴 작업을 사흘 동안 자동화 스크립트를 짠다. 이런 농담도 있는데요. 린터 같은 건 설정에 드는 시간이나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큰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써보니까 충분히 쓸만하다. 이득이 비용을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이 하지 않는다. 수년 전부터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오늘 발표 들으러 오신 분들은 다들 굉장한 고급 인력이신데 그런 분들이 리뷰에서 괄호 위치 얘기하고 있고 커밋할 때마다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손으로 써보고 있고
도표 만드는데 위치가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회사든 개인이든 손해입니다. 똑똑하게 일하면 재미도 있어진다. 그게 제가 느낀 점이었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도 팀을 설득을 해야 이것저것 도입을 할 수 있겠죠. 반복되는 비효율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으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도구에 과몰입하는 순간도 역으로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에 올바른 도구를 쓰고 있는지, 문제가 맞기는 한지, 도구를 올바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입 후에도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레거시 코드가 없는 신규 서비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적 큰 탈 없이 도구나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조직이 기존 구조에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일부 파일에만 먼저 도입해서 효용도 체감해보고 차차 비중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레거시 코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구 차원에서 점진적인 도입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 가시면서 서서히 개선되는 것에 인내심을 가지고 방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발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